이강민의 잡지사 1호로 5번째 페이지. 새해에도 뱀처럼 혓바닥 10cm를 낼름낼름 놀려주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초대 학과장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곽재식 작가는 뭐 새해 소망이라든지 목표 있으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예. 지금 불량 때문에 그냥 빨로 치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새해인데 그래도 뭐 뭔가 이야기해 보라면. 예. 저도 전에도 이거 한 말씀드린 적 있나요? 이거 공개적으로 제가 비공개적으로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이강민 아나운서님께서 정말 이 프로그램 진행을 잘한다라고 잘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어떤 미끄러운 진행. 정말 지금 능구렁이 같은 이런 진행 솜씨를 보통 매끄럽다고 하잖아요. 미끄러운 진행은 이거 좋은 뜻. 능구렁이 같은 진행. 능구렁이. 제가 좀 잘 배우고 좀 본받아가지고 예. 뭔가 저도 약간 좀 조그마한 프로그램 같은 거는 진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뭐 꿈을 꾸어보고 있는데. 많이 하시던데요. 뭐 가끔가다 이제 뭐 무슨 행사 진행 이런 걸 저한테 많이 맡기세요.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싶다. 그러니까 약간 좀 정기적인 거. 근데 저한테 이상하게 왜 제가 행사 진행 같은 걸 제가 해요? 희한하게 진짜. 아시는 게 많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걸 한 바 있는데. 네. 뭐 그런 것은 뭐 어디까지나 이제 말 그대로 희망사항이고 네. 건강하게 무탈하게 그리고 또 재미있는 지식을 보내는 우리 잡지사 꾸준히 잘 이어갈 수 있는 그 정도 환경만 한 해 또 쭉 이어져도 뭐 즐거운 한 해 될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열의가 있으신데 이번 올해는 저 휴가 갈 때 베타 이 자리에 한번 모시면 좋지 않을까 좀 건의를 드려보고요. 자, 좋습니다. 올해가 이제 푸른 뱀의 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곽재식 작가와 함께 뱀 이야기 한번 실컷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뭐 전래 설화에 나온 뱀을 봐도 그렇고 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대체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왜 얘는 이미지가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한테? 세계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죠. 아까 이제 성경 이야기도 말씀해 주셨고 어디 웬만한 설화에서는 다 뱀이 좀 악한 그런 느낌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시아권에서도 우리 뭐 파묘 영화 같은 데서도 뭔가 뱀의 몸에 뭐 사람의 얼굴이 달린 뭐 그런 거면 뭔가 아주 사악하고 나쁜 어떤 귀신 괴물 요괴 같은 그런 걸로 등장을 하고 뭐 뱀이 나와서 뭐 어떻게 됐다 하면 항상 뭐 나쁜 일이 생기고 뱀이 뭐 어떻게 뭐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고 뭐 그런 걸로 이야기 속에서 무수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금년이 푸른 뱀의 해 청사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청사하면 항상 저는 또 제가 아마 중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텔레비전에서 봤던 것 같은데 정말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보고 아주 뼛속 깊이 마음속에 새겨져가지고 정말 어떤 페노메 중독이 된 것 같은 그런 깊은 어떤 감동을 받았던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홍콩 영화 중에 청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청사예요. 왕조연하고 장만옥이 청사로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래서 이제 고전 시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옛날에 중세 시대 옛날 중국에서 아주 오래된 푸른 그런 뱀 어떤 괴물이 있었는데 그 이제 그런 괴물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변신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람으로 변신을 하면 이제 왕조연하고 장만옥이 되는데 그 왕조연하고 장만옥이 이제 뭐 사람을 홀리고 뭐 어쩌고 뭐 그걸 또 물리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리치려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또 왕조연이 착하고 뭐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인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때 이제 장만옥의 어떤 감격을 한 장만옥 선생님 진짜 저 정도로 진짜 아름다우시구나. 아주 막 그거를 이제 옛날에는 요즘에 이제 그런 문화가 다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해주면 그거는 이제 집에 있는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를 해가지고 보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런 녹화를 한 거를 정말 몇 번이나 돌려봤는지 공테이프가 닳도록. 그 영화의 제목이 청사였다. 혹시 청사 영화 안 보신 분 계시다면 어디 여기저기서 한번 구해가지고 이 푸른 뱀의 해를 맞아서 꼭 한번 좀 보시기를. 명절에 봐야 할 정말 재밌는 영화다. 그런데 원래 하셨던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이 영화 속에서 이 원래 예로부터 중국에서 내려온 고전을 참조해가지고 영화화한 거거든요. 여기서도 이 뱀이라는 게 사람을 어떻게 홀리고 사람을 이런 악의 길로 이끄는 그런 좀 악한 무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세계 공통으로 다 뱀은 악한 느낌으로 나올 때가 많을까? 그러게요.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론과 주장이 있습니다만 뭐 쉽게 아주 제일 쉽게 생각하면 사람이 산에서 돌아다니다가 들판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치명적인 공격을 당하는 이유가 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뱀은 풀숲 사이에서 쓱 와가지고 독사가 한번 발을 탁 물면 갑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뱀은 위험한 동물이다, 뱀은 나쁜 동물이다라고 많이 말하다 보니까 이제 뱀이 이렇게 미움받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설이고 네. 좀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예. 미국의 이스벨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 박사님. 네, 이분이 이 박사님 아니고요. 성이 이스벨이고 네네네. 린 이스벨인가 그렇습니다. 예. 이스벨 박사님이라는 분이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2000년대 한 중반 이후부터 이분이 본격적으로 밀고 있는 학설이 뭐가 있냐면 이 학설이 그럴듯해 보이면서도 좀 재밌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알려진 학설인데요. 이분이 갖고 있는 학설이 뭐냐면 사람이 말로 어릴 때부터 뱀은 무서운 동물이다, 뱀 조심해야 된다, 뱀은 나쁘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뱀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니라 사람이 되기 이전에 원숭이를 포함한 영장류 전체가 다 뱀에 대해서 경계하고 싫어하는 그 습성을 어떤 본능적으로 갖고 있다. 그게 남아있다. 라는 그런 학설을 이분이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뇌 속에 아주 깊숙한 곳에 네.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람보다 훨씬 더 예전에 탄생한 원숭이 무리의 우리의 어떤 먼 조상 때부터 뱀을 두려워하는, 뱀을 빨리 알아보고 뱀의 형체가 보이면 바로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 반사적으로 도망가고 싶어하는, 진짜 반사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본능을 갖게 되었다라는 주장을 이분이 계속 밀고 계십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문명 이것보다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사람의 조상인, 사람과 원숭이의 공통 조상이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조그만한 그런 원숭이들이 나무에서 이렇게 막 살 때 이럴 때 생각을 해보면 나무에서 이렇게 사는 원숭이들이 특별히 공격을 당할 만한, 천적이 될 만한 생물들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 뭐 호랑이나 사잖아요. 나무로 잘 안 기어 올라오잖아요. 독수리 정도겠죠, 뭐. 예. 독수리 정도야. 원숭이들이 떼지어 있으면 좀 뭐 보이잖아요. 그리고 독수리는. 그래서 뭐 공격하려고 쫓아낼 수 오면 뭐 있다. 쫓아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뭐 보고 쉽게 도망갈 수도 있고. 티나니까. 그런데 뱀은 슬금슬금 이렇게 나무를 타면서 올라와가지고 살짝 나무까지 사이로 기어와가지고 꽉 한번 물면 모르는 사이에 훅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뱀이 굉장히 큰 위협이라서 뱀의 형체를 보면 굉장히 빨리 알아채고 알아채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습성이 그때 당시부터 탑재돼가지고 진화를 계속 거쳐서 그 원숭이 비슷했던 사람의 그 조상 동물이 뭐 네안데르탈인 뭐 이런 것도 탄생하고 무슨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탄생하고 그러다 나중에 호모사피엔스도 탄생해가지고 우리가 오는 이런 긴 세월 속에서 공통적으로 다 심어져서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하셨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래서 이분이 뭐 어떤 실험도 하셨냐면 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원숭이들을, 새끼 원숭이들을 구해다가 뱀 모양을 보여주면서 어떤 놀라게 하고 다른 모양을 보여주면서 놀라게 하고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어떨 때 빨리 반응하느냐. 그러면 뱀 모양을 보여주면서 놀라게 할 때 얘들이 제일 빨리 반응한다. 실제로? 네. 그런 막 실험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학설이 자주 언급되는 편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결정적으로 뭔가를 알아내기엔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정말로 그런가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영장류들은 뱀을 본능적으로 보고 약간 소스라치게 놀란다. 돼지 같은 경우에, 멧돼지 같은 경우에 너무 배고프면 뱀 막 잡아먹거든요. 먹지. 네, 그래서 영장류가 아닌 동물들은 뱀을 그 정도로 막 본능적으로 겁내고 놀라는 것 같지는 않은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 뱀 보면 막 시비 털거든요. 갖고 놀죠. 예. 그래서 이거는 먼 그런 연장류 동물의 본능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 뱀은 어떤 악의 상징으로 여기게 된 그런 문화가 세계 각지에 퍼져 있게 된 어떤 이유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특이하게도 어떤 특이한 이상한 문화 때문에 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최근까지 거의 뭐 요즘도 요즘이라고 하면 좀 너무 과장인데 정말 최근까지 많이 퍼져 있던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가 걸핏하면 스웨덴 많이 언급하는데 스웨덴 말고 자주 언급하는 나라로 이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 한국.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좋아한다고? 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뭐 모든 뱀을 뭐 다 좋아하는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이거 혹시 이 청취하시는 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동네에 이런 풍습 있다. 내지는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께서 어릴 때 이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댓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최근까지도 특히 이제 시골 지역 중심으로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집안에 어떤 그런 재물 운을 좋게 해주는 그런 신이 있는데
신령 같은 뭐 약간 요정 같은 신령 같은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주로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아니요. 집안의 재물 신령, 재물의 요정,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한 글자인데요. 혹시 아십니까? 아. 우리나라에서 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업. 업. 예,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업이라고 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업이다라고 하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너무 감탄사야 뭐야? 뭐 영화 제목이냐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좀 구분이 덜 잘 되라고 업신이라고 부르던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 또는 업신이라는 게 있었는데 예. 그 업이나 업신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제일 많았냐면 뱀이. 뱀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재물의 가장 신이요?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가장 전형적인 이야기가 어떤 형태의 이야기냐면 예. 집안에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가집 많이 짓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초가집에 그 풀숲에 뱀이 깃들어 사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깃들어 살던 뱀이 가끔 가다가 사람 눈에 띄게 나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뱀이 그렇게 튀어나오면 특히 동네 애들이 뱀 남았다 이러면서 막 돌 던지고 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랬겠지. 예. 왠지 그 뭐 영장류의 본능 때문일까요?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면 네. 이제 동네 어른들이 집안에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말리면서 예끼놈. 야 저게 업이다, 업신이다. 야, 저거 잘못되면 우리 집 망한다. 못 나간다. 절대 해코지 하지 말고 그냥 갈 길에 가도록 놔둬라. 오. 뭐 그런데 갈 길 가도록 안 놔두고 뭐 잡아 죽였다. 혹은 그래갖고 무서워가지고 뱀이 도망가 버렸다. 네. 이 집에서 나가 버렸다. 그러면 이 집은 업신이 나갔기 때문에 네. 업이 나갔기 때문에 네. 이 집은 점점 재물을 잃고 빚쟁이가 되면서 살림살이가 망해서 몰락한다. 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 왜 퍼져 그런 있었거든요. 믿음이 생겼지? 그러니까 이제 뭐 꼭 그걸 아시고 싶으세요? 아, 뭐 그럼 해석이 있나? 오늘 아, 첫방부터 궁금하긴 좀 한데. 분량을 막 초월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명백한 답은 없어요. 예. 그런데 뭐 좀 퍼져 있는 이야기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네. 업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과거에서 다른 뜻으로 많이 쓰이던 단어로는 어떤 단어도 동음이의어로 있었냐면 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는 관념이 있잖아요. 카르마라고 하는 거, 업보. 예. 어떤 죄를 지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벌을 받는다라는 이 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찮은 미물이라고 할지라도 뱀이라고 할지라도 뱀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네. 집안에 나온 뱀을 그렇게 해코지를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죄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다가 네. 우리나라에서 그런 업 관념과 관련해 가지고 뱀이 등장하는 이야기의 사례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사를 해보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래된 후에 왜 하필 거기도 뱀이 등장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뱀이 등장하는 그 업보에 관한 이야기가 수천 년간 우리나라에서 계속 돌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생겼겠죠. 뱀이 나타났는데 야, 저거 해코지 하지 마. 해코지 하면 안 된댔어. 뭐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 스님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왜 해코지 하면 안 되는데? 그 몰라. 업이라는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뱀의 이름이 업인가 보구나. 그럼 뭐가 뭐 복이 없어진대. 뭐 그렇게 하면 뭐 집안이 돈이 없어지나? 약간 이런 식으로 와전되는 과정에서 이름이 업이라고 붙은 게 아닐까. 그것도 이제 추정만 하고 있는데 좀 재미있는 게 이게 최근까지도 정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이런 문화가 이 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문화가 네네네. 업이라는 게 뱀의 형태로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족제비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설이 퍼져 있는 곳도 꽤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전라남도 여수 같은 경우에는 업의 모양은 까맣고 귀가 이렇게 좀 뾰족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로 봐가지고 네. 뱀이 귀가 달려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족제비를 업의 형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이야기를 기록에서 살펴보면 18세기에 우리나라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규장각에서도 일했던 이덕무라는 분이 쓴 앙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이목구십선가 하여튼 예. 이덕무라는 이덕무 이분이 남긴 이덕무 책에 선생님. 보면 네. 이분이 18세기에 활동하신 분인데 18세기 서울에도 이 업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 있었다라고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기 거의 한 200년 이상 우리나라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이 재물을 관장하는 신인 업이 뱀이나 쪽제비 모양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다가 요즘 뭐 뱀이 거의 요즘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특히 민가에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며시 저절로 없어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뱀 형상을 한 재물의 신이 집집마다 각자 집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집 업신이 있고 옆집 업신이 있는 식으로. 네. 그런 식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이긴 하다. 제가 지금 추리 하나를 해주시죠. 뱀이 쥐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쥐는 쌀을 털어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이 있으면은 쌀이 덜 털리는 거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 사는 되게 그런 뿌듯해하고 있는데 너무 예. 너무. 근데 진짜 맞는 얘기예요. 예. 집에서 사는 그런 뱀들은 특히 네. 과거에 살던 뭐 구렁이 같은 뱀들은 네. 사람을 별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냥 뭐 쥐나 좀 잡아먹을까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뱀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는 면이 많이 있는 거죠. 예, 쥐 같은 경우에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전염병도 옮길 수 있는데 그렇죠. 쥐를 알아서 제거해 주니까 그걸 굳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긴 게 징그럽다고 해서 해코지할 필요가 없는 건데 네. 그럼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맞는 이론이고 그 18세기에 이덕무가 남긴 기록 예, 중에서 예. 좀 특이하고 재밌는 건 뭐가 있냐면 뭐죠? 이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의 웬만한 데는 지금 말씀드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업신 이야기가 퍼져 있는데 네. 이분이 특이하게 뭐라고 언급을 하셨냐면 정말 부잣집에는 네. 업신의 모양이 쪽제비 모양이나 뱀 모양이 아니고 망아지 비슷한 모양의 업신이 살고 있다라는 이런 희한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망아지. 네, 그래서 망아지를 뜻하는 망아지 구자를 써가지고 구업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망아지가 지붕 안에 산다라는 거 좀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망아지지만 뭔가 뭐 되게 조그맣다거나 네. 아니면 망아지지만 뭔가 쪽제비나 뱀처럼 생긴 뭐 그런 게 돌아다닌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게 했던 것 어딨어. 같아요. 예. 모르겠어요. 혹시 저기 뭐 이재용 회장님이나 보고 계시다면 이거 우리 집에 그런 거 이상한 거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진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수수께끼가 풀릴 것 같긴 한데요. 예.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게 진짜로 엄청난 부자의 집에는 네. 일론 머스크 회장님 집에는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런 설도 돌았고 망하죠. 자, 하나만 그래서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 제가 이거 딴 기회에도 가끔 어디서 얘기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풍습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만큼 이거를 요 현대 사회 이걸 진지하게 믿는다라는 건 좀 이상한 발상 아닙니까? 뱀 모양이 깃들어 사는 게 어떻게 사람에게 재물을 갖다 주겠습니까? 재물을 벌려면 뭐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이상한 헛투자에 돈을 날리지 말아야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이걸 좀 활용을 한다, 좀 현대 개발을 한다 이런 걸 위해서 새해니까 이런 거. 일본 가게나 일식집 같은데 보면 이 재물 운이 들어오라고 고양이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있죠. 많이 갖다 놓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뭐 어떤 걸 만들어야 되겠어요? 업신 모양의 그런 인형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디자인을 뭐 뱀 모양을 해도 좋고 뱀이 약간 거부감이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쪽제비나 약간 망아지 모양 괜찮다. 혹은 그거를 좀 뒤섞어서 약간 좀 신비로운 모양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뱀 모양으로 만든다면 뭐 이렇게 하는 대신에 혓바닥을 날른날른 하는 모양으로 만든다든가 망아지 모양으로 만든다면 뭐 발 뒷발을 움직이는 모양으로 만든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식집에는 업신 모양의 그런 인형 같은 거를 이렇게 돈 계산하는데 옆에다가 좀 설치해놔도 우리의 전통 문화를 좀 잘 살려서 좋네. 재밌게 활용하는 방법 아니겠느냐. 손님들이 이게 뭐예요 하면은 잡지사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 제가 진짜로 이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아이템이라 가지고 캠페인. 저는 막 그런 거 생각해 본 아까도 여수 지방에 그런 쪽제비 모양의 업신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수 지방에서 아예 지자체 단위에서 좀 치고 나가서 먼저 개발하는 거지. 여수 지역에 있는 맛집에는 우리가 쪽제비 모양의 업신 요 인형을 개발해 가지고 시에서 하나씩 이제 돌리겠다. 혹은 아까 이동무가 서울에서는 망아지 모양이 부잣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서 어떤 생각하는 좋은 맛집, 좋은 가게, 어떤 뭐 미슐랭 스타가 아니라 어떤 망아지 스타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망아지 모양의 그런 업신 그런 인형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거 이런 것도 재밌지 않겠느냐. 망슐랭.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업신 여기다도 그 업신인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도저히 지금 한 회 분량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간 되는 한 9번 질문까지 했는데 지금 1번 질문을 아주 또 재미있게 풀어주셨습니다. 혹시 뭐 쪼개기 편성을 생각하시면 아니 저한테 뭐 알려주세요. 쪼개기 무리예요. 무리예요? 한 회입니까? 한 회로 알겠습니다. 하죠. 한 회로. 그러면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네네. 이거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좀 성격이 능글능글 맞은 사람을 능구렁이라고 하잖아요. 능구렁이라고 하죠. 능구렁이가 대체 뭡니까? 이게 진짜 있는 뱀인가요? 능구렁이가 뭐 그냥 구렁이 우리나라에 사는 뱀 중에서 제일 큰 게 구렁이입니다. 그래서 큰 뱀의 대표가 우리나라에서는 구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렁이 중에서 뭔가 좀 능글맞은 게 능구렁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미끌미끌하고 매끌매끌하게 여기저기 잘 움직이고 어디든지 잘 숨고 잘 빠져나가는 뭐 이런 거를 능구렁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동물의 분류에 대한 이 과학이 발달하고 생물학이 발달하면서 현대 사회에는 여러 가지 뱀 중에 정확하게 능구렁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뱀이
뱀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요 뱀을 능구렁이로 부르자라고 정한 뱀이 있습니다. 예. 근데 잠깐만 이게 진짜 이런 게 참 이게 모르겠어요. 이건 저기 뭐가요? 갈로아 선생님한테 좀 더 해설해 달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의외로 능구렁이는 구렁이하고 같은 부류로는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예. 능구렁이라는 이름은 붙었는데 예. 구렁이하고는 또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능구렁이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딴 뱀을 좀 잘 공격해서 잡아먹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뱀을 네. 독사도 애지간히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능구렁이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독이 없거나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좀 약하다라고들 보고 있는데 네. 물려본 사람들이 이제 느낀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할 테니까 네. 그렇지만은 그러면서도 딴 뱀은 그냥 잡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 뱀이 독사다? 그러면 그 뱀의 독을 견디면서 그냥 소화를 시켜요. 예.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에서 과학적으로 이 동물학적으로 분류된 능구렁이를 좀 존중하는 의미에서 능구렁이 같다라고 한다면 좀 어떤 느낌이라고 볼 수 있냐면 애지간히 좀 이렇게 비위를 긁으면서 좀 도발을 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엿보려고 해도 끄떡없는 딴 뱀의 도구로 공격을 해도 까짓 거 아무 영향 안 받고 그냥 소화를 시켜버리는 예. 그런 게 좀 현대적인 의미의 능구렁이 같은 사람의 어떤 특성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좋게 보면 그러네요. 사실 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웬만한 뭐 환경에서는 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산이나 숲은 물론이고요. 물뱀, 바다뱀 이런 뭐 물에 사는 친구도 있고 뭐 사막에도 살고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뱀은 몇 종이나 되나요? 이것도 좀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뭐 세계 무슨 뭐 뱀 올림픽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뭐 엄밀하게 따져가지고 뭐 수상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가 새로운 뱀입니다라고 하면 뭐 뱀한테 상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분류해가지고 정하는지 나름이라 가지고 조금 오락가락하는데 보통 적게 봐도 2,000종은 넘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뱀에 속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뱀들이. 야. 그리고 많게 보면 한 4,000종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저기 뭐죠? 그 동물을 분류할 때 우리 흔히 자주 쓰는 말로 과라는 분류를 많이 쓰잖아요. 고양이과. 뭐 고양이과, 개과 이런 말 쓰잖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야 너하고 그 애하고 좀 같은 과야. 걔도 좀 그런 과야. 그렇죠, 이런 말 좀 그렇죠. 쓰잖아요. 예. 그렇죠? 걔도 방송만 하면 너무 말 많이 하더라. 되게 길게 하고 시간 좀 못 맞추더라. 같은 과야 너하고. 곽재식과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과라는 분류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객과 동물, 고양이과 동물. 그 객과 동물 중에는 뭐 개도 있고 뭐 자칼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객과 동물이고 고양이과 동물 중에는 고양이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표범도 있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개, 고양이가 둘 다 묶여 있는 부류도 있겠죠. 개, 고양이 둘 다를 포함하는 더 큰 부류도 있겠죠. 과 위에. 네, 과 위에. 그건 뭘까요? 개, 고양이 그리고 곰까지 포함하는 분류 뭘까요? 식육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 고양이, 뭐 곰 이런 거 다 포함하는 부류를 식육목이라는 분류로 구분해서 불려요. 목. 그래서 목이라는 분류가 그래서 좀 큰 분류의 단위입니다. 예. 그래서 개, 고양이, 곰 다 포함하는 분류가 식육목인데 우리에게 좀 가까운 동물 중에서는 뱀 같은 경우에 뱀목이 따로 있거든요. 뱀목. 그러니까 뱀목 밑에 무슨 과, 뭐 예를 들면 코브라과, 뭐과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뱀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러네. 그래서 적게 봐도 한 뭐 2,000종 이상, 2,500종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도 적게 봐도 한 10% 정도는 독사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뭐 2,500종 중에 한 200종 이상은 독사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조금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독사가 아니라는 게 그것 때문에 물려가지고 뭐 사람이 뭐 크게 아프고 뭐 이런 거에 경험이 있어야지 독사로 분류하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독사를 너무 적게 분류했다. 독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 그냥 독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뱀한테 2번 물리면 뭐 그러면 사람이 쓰러진다라고 하면 그건 뭐 독사냐 독사 아니냐. 좀 애매하네. 그래서 독사를 좀 넓게 보자라고 하면 거의 모든 뱀 중에 한 40% 이상은 독사가 아니냐라는 뭐 이런 식의 추정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사례로 따져보면 이게 2020년인가에 나온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최근이네. 우리나라의 이 소방당국에서 뱀에게 물렸다라고 해가지고 119에 신고한 사람들의 숫자가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매년 평균 전국적으로 673건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2건꼴로 전국에서 하루에 2건 정도는 뭐 오전에 한 건, 오후에 한 건 정도는 뱀에 물려가지고 119 신고한 사람, 실려간 사람들이 이제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겨울철에는 뱀들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더 자주 국내에서도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특히나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도시에 되게 많이 몰려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도시에는 뱀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서울 시내 뭐 길에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뱀 나왔다 이런 경우 잘 없잖아요. 거의 못 봤죠. 그러니까 뱀이 보이는 경우는 그런 시골이나 산지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많을 텐데 네. 그런 사람이 안 사는 곳에서 뱀을 마주해가지고 신고하는 게 하루에 2건꼴이다라고 하면 꽤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진짜. 꽤 뱀에 물리는 사례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673건 중에 54%는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은 결과 바로 그냥 털고 나올 수가 없어서 입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반 이상은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네. 2.5% 같은 경우에는 증세가 악화돼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뱀 피해 그리고 뱀 중에서도 독사 피해가 아주 없는 편이라고는 볼 수 없다.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뱀독이 말이죠. 네. 이 뱀독에서 출출한 성분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뱀에 물리면 사람이 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뭐 상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어떤 원리로 도대체 뱀의 독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롭게 만드느냐에 대한 네. 답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뱀독 성분이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보통 뱀이 사람을 물면 나오는 독 성분이 기본 여러 가지입니다. 한 세너 가지 됩니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뱀 종류마다 그게 막 다 달라요. 오. 그래서 막 뱀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그 성분을 화학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수십 가지 성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성분이 각자 어떻게 적용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히는지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희한한 특이한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예. 맹독성 뱀인 경우에는 정말 작은 양의 뱀독만 사람 몸속에 들어오게 해도 그게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작은 양으로서 사람의 몸에서 평소에는 일어나지 않는 굉장히 희한한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뱀의 독 성분을 다 분리를 해가지고 네. 그 성분 중에서 사람 몸에 해가 없을 만한 성분을 예. 사람 몸에 해가 없을 정도의 아주 약한 농도로만 활용을 하면 네. 그 몸속에서 굉장히 특이한 활동을 하는 거니까 평소에 사람 몸속에서는 보통 때는 일어나지 않은 어떤 반응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예. 용도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예. 세계 각지의 다양한 뱀 성분을 다 추출해가지고 이것저것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지를 예로 벌써 한 수십 년 됐어요. 이거 검토한 지. 수십 년 동안 이걸 계속 이제 검토해왔습니다. 예.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네. 진통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테스트되고 있는 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독 중에는 들어가면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켜가지고 네. 사람을 쓰러뜨리게 하는 그런 종류의 작용을 하는 성분들도 있거든요. 네. 신경을 마비시킨다라는 거는 굉장히 강하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람이 아프다라는 걸 느끼는 것도 신경의 작용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는 신경 그것만 살짝 마비시킬 수 있는 정도면 진통제를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뱀독의 성분 중에는 사람의 몸에 피가 도는 거를 방해를 해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쓰러지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의 피의 돌을 조절하는 약으로 쓰자. 예를 들면 고혈압 약으로 쓰자. 이런 식의 연구도 좀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뭐 뱀의 독 중에는 사람이 피가 멎지 않고 계속 흘리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에 해를 끼치는 것도 있고 또 오히려 사람의 피를 굳게 만들어가지고 피가 안 통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성분도 있거든요. 그거를 살짝 이용을 해가지고 피가 많이 났을 때 피를 저절로 멈추고 굳게 만드는 지혈제를 만들어 보자라든가 혹은 사람 몸에 뭐 혈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피가 굳어가지고 안 통하는 현상이 생겼을 때 그걸 부드럽게 잘 흐르게 만드는 약을 개발해 보자. 뭐 이런 식의 별의별 용도로 많이들 시도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국내의 한 화장품 회사에서는 이 뱀에 들어있는 뱀독 성분을 잘만 활용하면 사람의 어떤 피부를 더 좀 매끈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작용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보톡스도 권리인가? 2018년에
화장품을 뱀독 추출 성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뱀독 성분이라기보다는 예. 뱀독 추출 성분의 화장품을 우리나라 회사가 발매한 적도 있었을 정도로 화장품 제품 거기 작은 글씨로 뱀독 써 있나요? 그러니까 광고를 아예 그렇게 했어요. 예. 뱀독 성분을 이용한 야, 말하자면 그것도 뭐 신기하다. 좀 넓은 의미가 아니라 당연한 의미로 그것도 천연 성분을 이용한 화장품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야. 특이한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특이한 성분을 품고 있는 동물로 우리에게 좀 가장 친숙한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약으로 사용하려는 연구도 많이 진행된 동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런 활용도가 있었습니다. 아, 요것도 좀 궁금했던 게 예전에 어린 왕자 같은 책 보면 뱀이 이제 보아뱀이었죠. 아, 네. 코끼리를 이제 꿀떡꿀떡 삼켜서 그 중절모 모양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아, 네네. 실제로 다큐멘터리 봐도 뱀이 자기보다 수백 배 큰 동물도 그냥 꿀떡꿀떡 삼켜버리던데. 아, 네. 얘는 이제 신체적으로 또 이제 뭐 소화 능력도 궁금하고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뭐 이런 걸 중요하다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뱀이 예.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면 말짱황이에요. 나머지만 모든 게 다 뭐 그치, 보아뱀이 코끼리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입을 못 벌리면 뭐 어떻게 코끼리를 먹겠어요. 뭐 코라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입을 크게 벌릴 수 있어야 코끼리를 먹죠. 예. 그죠? 예. 그래서 뱀이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데 네. 뱀은 이 뱀은 입을 딱 봐도 입을 좀 크게 벌릴 수 옆에서 봤을 때 딱 봐도 이 뺨, 볼 이쪽의 구조가 네. 사람은 이 볼 쪽에 살이 이렇게 살과 근육이 꽤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지. 제가 뭐 굳이 더 볼살이 많아서 그런 것도 좀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 그렇게 아닌 사람이라서 사람은 다 좀 이렇게 오히려 볼살이 들어가면 좀 특이해 보인다기보다는 이렇게 쾌하냐라고 할 정도로 맞아요. 사람은 볼에 근육과 살이 있습니다. 예. 근데 뱀은 구조가 좀 다르죠. 뱀은 입 벌릴 때 보면 뱀은 좀 볼살이라는 게 잘 없는 느낌인데라는 볼이 없어 볼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 구조가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예. 그럴 뿐더러 뱀은 턱뼈가 위쪽하고 아래쪽과 연결되는 구조도 달라가지고 입을 크게 벌릴 때는 사람으로 치자면 아래 턱뼈가 자연스럽게 빠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아, 그렇죠. 사람은 이 턱이 빠지면 어휴 큰일 났다. 야, 이거 병원 가야 된다. 아유. 턱 빠졌어. 예. 아프면 턱 빠졌다. 이거 어떡하지? 약간 이게 고민거리잖아요. 그렇지. 뱀은 식사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네. 턱 빠졌네. 뭐 딜리셔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뱀은 자연스럽게 분리형이네. 턱도 거의 턱뼈를 빼다시피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입을 벌릴 수가 있거든요. 예. 뭐 150도까지 벌릴 수 있다든가. 흉내내지 마세요. 흉내내다 턱 빠지세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입을 벌릴 수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네. 그래서 일단 먹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뱀은 이로 잘근잘근 씹어서 음식을 소화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뱀의 입은 그냥 그렇게 빨아들이는 일만 씹지 있는 거예요. 않는다? 씹어서 쪼개는 능력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뱀의 이빨은 그냥 이렇게 그 생물을 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예. 굳이 이렇게 잘 씹어서 소화시키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네네네. 그래서 입으로는 그냥 꿀떡꿀떡 빨아들입니다. 네. 빨아들여가지고 일단 식도 정도까지 들어오면 뱀이 몸이 전체적으로 뱀은 모양이 좀 쭉 그냥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사람처럼 팔다리가 있고 뭐 배가 있고 뭐 가슴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뱀은. 아니죠. 그래서 꾹쭉 그 식도 때부터 꼬리까지 거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식도 정도까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몸에 있는 근육을 이용을 해가지고 몸에 있는 근육의 이 옥죄는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꽉꽉 눌러가지고 음식을 으깨는 그래서 등뼈 이런 것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씹는 게 아니라 이건 사람이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식도 이후에 식도 위 이런 쪽에 그 조이는 힘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약을 원리구나. 온몸의 힘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먹어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예.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할 때는 체온까지 훅 내려가면서 그냥 활동을 안 하고 거의 자다시피 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동물원 같은 아니면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이나 동물원 같은 데서 이런 파충류 동물 보면 거의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따분해 보이기도 한데요. 뭐 악어라든가 뭐 뱀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오히려 거북이가 좀 활발하게 돌아다닌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가만히 있거든요. 그냥 악어 뱀 진짜 가만히 있어. 그래서 활발하게 안 할 때는 가만히 그냥 자는 거나 다름없어요. 사실 실제로 뭐 자지는 않는데 거의 자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활동을 안 하다가 딱 활동해야 될 때만 후다닥 활동하거든요. 그치. 그래서 음식을 한번 먹으면 또 그게 다 소화되고 다음 밥 먹을 게 필요할 때까지 아무 활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고 그 먹은 걸로 오래오래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막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사실 뭐 다이어트 시도하다가 좀 꼬이면 이렇게 될 때 많은데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막 과식하다가 아씨 너무 과식했다. 오늘 내일 아무것도 먹지 말자. 아 그래. 이런 식으로 그래요. 하면 예. 이거는 뱀의 식사 습관이다. 뱀스러운 삶이다. 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이게 사람은 이렇게 살면 몸에 해롭다. 그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뱀이 자꾸 혓바닥 낼름낼름 내밀 때 보면 네네네. 혀 끝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용도가 있나요? 원리 왜 그렇습니까? 예.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뱀이 예. 눈이 잘 안 보이는 동물입니다. 아, 시력이 거의 예, 없다. 왜냐하면 뭐 쉽게 생각해봐도 뱀은 구멍 같은데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사니까 어두운 데서 많이 살잖아요. 그죠? 두더지처럼. 예,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좀 쓸데가 없습니다. 예. 예, 그죠? 뭐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뱀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맨날 땅에 붙어서 사는데 그럼 땅 속에 들어서 사는 뭐 나는 뭐 아무데도 안 보냐? 실제로 눈이 좀 안 보이는 뱀 눈이 아씨 저 사람 눈이 뱀 눈인데 막 약간 이렇게 하면 무서운 눈이라는 안 뜻으로 좋은 많이 뜻이죠. 이야기하는데 예. 사실은 약간 장식입니다. 예, 그냥 무서워 보이는 용도 외에는 별 눈이 용도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냐? 예. 예, 시력이 되게 나빠요. 예. 뱀은. 예. 예, 그래서 눈 말고 딴 감각을 이용을 해가지고 많이 그런 활동을 하고 사냥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냄새를 맡는 후각이 많이 발달돼 있죠. 아. 그래서 뱀이 코도 있지 않습니까? 예, 코도 구멍이 있지. 코입니다만 예. 뱀은 야콥슨 기관 뭐 그런 기관이 있어가지고 예.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이 약간 이 입 쪽에 입 구석 쪽에도 입 근처 쪽에도 있는데 예. 거기에 냄새를 잘 이렇게 넣어주기 위해서 혓바닥을 계속 날름날름하면서 그게 그러니까 냄새를 코를 벌렁벌렁하는 거하고 비슷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 향기 채취하는구나. 이렇게. 향기를 채취하는 활동을 예. 혓바닥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냄새 맡고 예, 있구나. 그래서 저게 코를 입맛 큰- 다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코를 킁킁대는 거하고 예. 사람이나 개로 따진다면 네. 코를 킁킁대는 거하고 비슷한 활동이 네. 혀를 날름거리는 활동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는데 뱀은 정말 쉼없이 혀를 날름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진짜로 주변을 열심히 탐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영장류로서는 약간의 좀 공포를 느껴야 될 그렇지, 만한 그렇지, 상황이라고 할 수 그렇지. 있죠. 네. 왜냐하면 저 뱀이 지금 주변을 빠르게 탐색하고 있으면서 여차하면 뭔가 맛있는 냄새인데 라고 할지도 모른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슬슬 마칠 때가 되어 가는데. 벌써요? 예. 예. 아, 요거 근데 요 질문을 설마 답해 주실까 했는데 답해도 된다고 하셔서. 아니, 물어봐도 된다고 하셔서. 네네.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이런 네. 얘기 어르신들이 많이 하셨는데. 네. 이거 무슨 근거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까 뱀이 네. 감각이 후각이 냄새 맡는 게 발달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예. 청각은. 예, 그래서 네. 청각도 별로 안 좋은 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뱀이 귀가 없잖아요. 뱀이 귀가 없어요. 없어 보이네요. 예, 뱀이 예. 뱀 귀가 있나요? 뱀 귀 본신 적 보진 있어요? 못했죠. 예. 예, 뱀 귀가 이렇게 있지 않아요. 없죠. 예. 그 개구리도 귀가 없잖아요. 근데 개구리는 대충 이렇게 보면 개구리는 고막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예. 근데 뱀은 그런 것도 잘 안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귀를 역할을 하는 게 있기는 있는데 네. 사람처럼 아니면 뭐 토끼처럼 이렇게 귀가 크게 있어가지고 소리를 막 받아들이고 막 이런 형태로 잘 발달돼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뱀이 소리도 잘 못 듣는 편입니다. 네. 물론 뭐 이 소리라는 게 그 우리 소리편에서 특집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공기의 떨림 진동이기 때문에 웬만한 소리가 나면 몸 자체로 진동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뱀의 뭐 어떤 비늘은 그런 소리 때문에 생기는 진동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청각이 그렇게 발달한 동물도 아닙니다. 아랍권에서 이렇게 피리 불면 막.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 흥으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배경음악에 오히려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뱀이 흥을 느껴서 나오는 거. 예, 뭐 뱀이 조금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음악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기보다는 예. 그냥 그 쇼의 일부로 훈련된 거다. 예, 구경하는 사람들이 좀 음악에 맞춰서 재밌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가 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기로 뱀이 그런 잘 그렇게 습성이 길들여진 뱀이 그 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거는 네. 소리 자체라기보다는 보통 그런 뱀 특이하게 그런 쇼를 하시는 분들은 보면 피리를 그냥 반듯한 자세로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삐리비리비리 이렇게 흔들면서 많이 움직이시거든요. 그렇지. 예. 그 흔들림을 뱀이 보고 움직이는 보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만큼 또 냄새 맡으면서 예, 올라오는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예. 그 소리 자체 음악적인 거에 반응한다기보다는 그런 약간의 그런 흔들림 어떤 그런 그 전체적인 그런 그거를 그 느끼면서 아저씨의 채취라든가 예, 뭐 그런 거를 느끼면서 그냥 훈련된 반응을 하는 그런 이유가 더 강하지 않을까로 많이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하나 정도 더 말씀하실 게 있을까 아니면 뭐
하나만 추가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 이제 뱀의 어떤 천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뱀의 필요가 천적. 있겠죠. 뱀이 이 무시무시한 동물이라 가지고 천적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네. 의외로 우리나라 야생 생태계에는 뱀의 천적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야생 생태계 현재 가장 어떤 적수가 없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멧돼지 같은 경우에 예. 멧돼지가 뱀을 잘 먹지 않습니다. 원래는 멧돼지는 기본적으로 초식 동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구마 캐먹고. 예, 거의 주로 그냥 풀류라든가 뭐 열매류 이런 거를 거의 먹고 사는데 네. 멧돼지가 돼지인데 네. 배가 고프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아 그럼요. 그럴 경우에는 뱀도 먹는다. 뭐 까짓거 쓱싹하는 그런 식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멧돼지는 자주 먹진 않지만 뭐 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너구리나 오소리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보다 훨씬 자주 뱀을 공격합니다. 예. 뱀이다. 맛있겠... 별미. 맛있겠는데 아주 즐겨 먹는. 예. 이거 약간 왜 꿈틀이 같이 좋아하시죠? 약간 왕꿈틀이 아니야 이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즐겨 먹는 예. 그런 되게 스낵이네. 즐겨 먹는다고 하진 못하겠지만 하여튼 먹는 좋아한다. 장면이 자주 관찰되는. 좋아한다. 그리고 고양이가 잘못해가지고 주인을 잃어버려가지고 네. 길고양이가 되고 야생화되면 야생화된 고양이가 뱀을 공격하는 사례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뱀들을 공격하는 포유동물들 이런 경우 뭐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조류 중에서도 뱀을 공격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어. 까치라든가 뭐 그래요? 물까치, 뭐 떼까치 이런 것들이 뱀을 그렇게 즐겨 자주 공격하는 건 아닌데 네. 까치 같은 경우에 머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여차하면 이제 뱀을 공격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치악산, 원주 뭐 네, 이쪽 네. 지역에서 많이 알려진 전설 중에 무슨 뭐 뱀이 까치를 뭐 공격을 해가지고 뭐 하려고 했는데 선비가 구해줬는데 뭐 들어본 것 같다. 그래서 뭐 그 까치가 뭐 머리로 뭐 머리 종에다가 종. 헤딩을 해가지고 뭐 예. 뱀하고 내기를 이기게 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요거 좀 길게 이야기하면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뭐 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 뱀이 그 까치의 새끼, 까치의 알 이런 거는 공격을 하지만 어른 까치는 수틀리면 오히려 뱀을 공격할 수도 있다. 복수네 복수. 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장 큰 뱀의 천적은 우리나라에서 뱀을 정말 많이 잡으려고 하는 진짜 뱀이 와도 진짜 우습게 보면서 뱀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즐기는 그런 동물이 우리나라에 뭐 있을까요? 황소개구리. 우리나라에서 뱀을 정말 즐겨서 잘 공격하는 동물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뭐 사실 이건 중국이나 뭐 이런 곳에도 이런 풍습은 과거에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땅꾼이라는 그런 직업이 있었죠. 땅꾼. 그래서 우리는 전문적으로 뱀을 잡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풍속이었죠. 그분들은 잡아서 뭐 내다 파는 거예요? 자, 받아서 보통 이제 약재로 이제 쓴다고 음식 재료나 약재로 사용을 한다고 이제 뱀을 잡았는데 뱀이 뭐 종류별로 큰 뱀이 더 비싸게 팔린다, 빛깔이 좋으면 비싸게 팔린다, 독사면 비싸게 팔린다 이런 게 많아가지고 한때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뱀이란 뱀은 닥치는 대로 잡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든 뱀들을 다 잡는 것이 사실상 이제 불법화되면서 야생 동물이고 뱀이 이제 점점 우리나라에서 없어져 간다. 아무 뱀도 이제 잡으면 불법이다라는 이제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런 분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뭐 살짝 지나가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의외로 뱀 사육도 많이 해요. 뱀 사육도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요즘은 뭐 이런 수요가 많이 죽은 것 같긴 한데 말씀드렸던 대로 약재로 사용한다고 뱀 사육하는 뭐 그런 경우 우리나라에 좀 있었고요. 지금은 중국 같은 지역에서는 가끔 가다 보면 뭐 구두라든가 지갑 같은 거를 뱀 가죽으로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하시면 뱀 가죽 구두라고 하면 옛날에 서부의 약간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약간 무서운 악당들이 뱀 가죽 구두 이런 거 꼭 신고 다니곤 했었죠. 그런 거 뱀 가죽으로 구두나 무슨 그런 악어백 이런 거 있듯이 지갑 같은 거 이런 거 만들곤 하는데 그거 위해서 중국에서 뱀 사육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기는 한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수요는 잘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 야생뱀을 사냥하는 게 전체적으로 다 불법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어떤 것 때문에 약간 좀 고민스러운 게 있냐면 만약에 도시에서 뱀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사람에 해를 끼칠 것 같다라고 하면 뭐 소방대나 이런 데가 출몰을 해가지고 그 뱀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뱀을 어떻게 처분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가 위험하지도 않은데 길에 뱀 있다라고 해갖고 막 돌 던지고 이러면 잘못하면 법 위반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좀 고민거리라고. 뱀을 기껏해 위험에다가 잡아준 뱀을 어디 가서 풀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 안 사는 깊은 산에다가 물론 이런 데다 풀어주는데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죠? 최근에 뭐 이런 어떤 특정한 경우에 대한 제한을 걸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뱀을 좀 잡아도 되도록 법을 좀 바꾸거나 추가로 어떤 예외를 허용해주는 법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도 뭐 작년 들어서 활발하게 나타났었죠. 그렇군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도 새해 첫 시간이었는데요. 가볍게 45분 분량 아이고. 뽑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을사년 새해를 맞아 뱀문 뱀답이랄까요? 뱀에 대한 궁금증 신나게 풀어봤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새해도 잘 부탁드리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